A동에서 귀하가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는 개체는 수간호사와 박병원장입니다. 수간호사의 경우 하늘색 간호복을 입고 있는 단발의 여성 모습의 개체로 얼굴 부분의 이목구비가 입을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개체는 귀하께서 A동으로 진입하고 5분 후 귀하의 출입을 알아채고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당 개체 자체의 위력은 그리 강하지 않으나 해당 개체가 귀하와 조우한 즉시 귀하와 동일 공간에 있던 개체들은 귀하가 인간임을 알고 귀하를 추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간호사가 근처에 있을 경우의 징후는 여성의 목소리로 간호사나 경비의 지시를 내리는 소리, 이유 없이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현상의 발생, 급격한 심박수의 증가가 있으므로 이 경우 즉시 해당 위치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제6차 조사 결과 하남이 당시 이 팀장, 현 국장이 수간호사와 조우하자 즉시 해당 층의 모든 개체가 하남이 팀장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남이 팀장이 로비를 거쳐 B동에 진입할 때까지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병원장의 경우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박일현 전 신일그룹 이사의 모습을 한 개체입니다. 해당 개체는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사람과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어휘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개체는 주로 검은 정장 위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며 귀하가 후술할 개별과 중 2개 이상 진단서를 받는데 실패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개체는 귀하께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개체로 귀하를 발견하는 즉시 동행을 제한할 것입니다. 절대로 해당 제한을 수락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 해당 제한을 수락한 사람 중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8차 조사 결과 내과에서 실패한 최규일 요원에게 박 병원장이 접근,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원장실로 따라간 최규일 요원은 이후 박 병원장과 15분간 대화를 나누고 그 뒤 스스로 시동외과로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동 2층에는 안과가 있습니다. 진료실 문 옆 오른쪽 벽에 있는 의료진 명단을 확인하십시오. 의료진 명단은 주로 3명에서 4명입니다. 사진 중 1명을 고르셔서 진찰을 받겠다고 간호사에 말하면 됩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 해당 진료실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후 의사의 귀하의 눈병 증세를 최대한 자세히 꾸며서 설명하면 됩니다. 의사의 본인의 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켰다면 의사는 귀하의 진단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원무과에 내려가서 접수하면 그 즉시 귀하는 현실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11차 조사 결과 이재임 당시 1팀장이 초기 백내장의 증세를 매우 자세히 진술하자 의사는 즉시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만약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등 귀하의 설명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자세히 꾸며서 설명하십시오. 그럼에도 불신하면서 나가라고 손짓하면 조용히 진료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제7차 피엄체 탐사 결과 피엄 대상이 의사가 나가라고 함에도 계속 남아있자 의사는 경비를 호출했습니다. 이후 피엄체의 안구를 의사의 진료실에서 회수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 이름을 말했을 때 고개를 저으면 안과로 통한 탈출은 단념하셔야 합니다. 의료진 명단이 5명 이상이면 본인이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A동 3층은 이비인후과입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뜯어 물을 묻히고 코가 막혀 냄새를 맡지 못할 정도로 코에 젖은 휴지를 넣어야 합니다. 다만 휴지는 매우 깊게 넣어야 합니다. 눈으로 휴지가 조금이라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차 탐사 결과 이명은 대원이 휴지를 대충 넣은 상태로 들어가자 휴지를 눈치챈 의사가 본인과 장난하는 것이냐고 화내면서 이명은 대원의 코를 뜯었습니다. 들어가면 간호사가 진료실로 인도할 것입니다. 의사에게 본인이 코에 문제가 있어서 비염 등 막혀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의사는 진찰을 위해서 코에 약을 투여한 다음 코 세척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때 휴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사는 약물 치료를 제안하면서 복용하는 약물이 있냐고 물을 것입니다. 대답에 따라서 진단서 발급 여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약물이 좋았다고 대답할 경우 의사는 대략 60%의 확률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염약을 복용한다고 대답할 경우 의사는 대략 40%의 확률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의 답을 할 경우 의사는 대략 10%의 확률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90%의 확률로 수술을 위한 입원 수속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원무과에 접수 시 시동외과로 끌려가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1.2 항목에서 진단서를 안 줄 경우 의사는 특정 약 브랜드를 추천하고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 경우 이비인후과를 통한 탈출은 단념하십시오. 드문 경우로 의사가 알레르기 주사를 제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주사의 경우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주사를 계속 맞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 적절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17차 조사 결과 의사가 이서인 요원의 알레르기성 주사를 제안했습니다. 이서인 요원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의사의 지속적 설득에 주사를 맞았고 이후 비공이 없어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A동 4층에는 내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과의 경우 두 가지 탈출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현재 감기나 독감에 걸려 있거나 핫팩 등으로 미열등, 가벼운 질병 증세를 가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간호사의 몸이 안 좋다고 말하신 다음 본인의 증세를 현실적인 선에서 최대한 부풀려야 합니다. 충분히 간호사를 설득시켰을 경우 간호사는 귀하를 즉시 진찰실로 들여보낼 것입니다. 이는 내과 대기실에 수간호사가 자주 출입한다는 조사 결과로 인한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진찰실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후 진찰실에서 의사에게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상황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납득할 정도로 설득했을 경우 의사는 귀하의 진단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제10차 탐사 후 수정. 다만 너무 과하게 어필할 경우 의사는 귀하를 응급환자로 분류,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 입원 수속 신청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진단서랑 외견상 구분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10차 탐사 결과 박근 요원이 과하게 자신의 결핵 증세를 어필하자 의사는 박근 요원이 특수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원 수속 신청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박근 요원은 시동외과에 끌려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호사에게 예방주사를 맞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해당 병원의 예방주사는 그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존재할 만하지만 해당 병원에 없는 예방주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없는 주사를 신청 시 의사는 사과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쓸 겁니다. 이는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한 주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5차 탐사 결과 유혜원 요원이 에이즈 예방주사를 신청하자 간호사는 그 단계에 어디 있냐고 화내면서 경비를 호출했습니다. 만약 해당 주사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게 됩니다. 진단서 발급도 이 경우 불가하므로 다른 탈출 경로를 찾아보시고 해당 주사가 귀하의 탈출에 방해가 되지 않을 효과를 가지기를 바라십시오. 정신의학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가장 안타까운 경험을 회상하셔야 합니다. 제17차 탐사 결과 및 구출 작전 이후 수정. 이재임, 당시 1팀장, 현 국장이 정신의학과 의사 개체를 소멸시키면서 겨우 탈출한 이후 현재 정신의학과에는 박 병원장이 상주하고 있음을 확인, 탈출 불가 판단. 만약 A동을 통한 탈출에 실패하셨을 경우
비동을 통해서 탈출해야 합니다. 로비로 다시 내려가셔서 비동 안내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